직장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우! 자, 진짜 언니들 모였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뻔뻔함을 맡고 있는 윤자경입니다. 이토록 예쁘게 뻔뻔한 사람 보셨어요? 뻔뻔한데 뻔뻔하지 않아. 와, 이게 정말 또 미덕이라 할 수 있죠. 네. 자, 각자 뭐 소개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네. 아전인수 맞나요? 몰라요. 네, 저는 잔소리로 잡아주셨고 오글거리지만 교양도 하고 있는 박지선 큐사감입니다. 네, 저는 박군입니다. 내가 이렇게 길기는데 심플하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제가 바닥을 깔아야 된대요. 자, 오늘도 이렇게 깔아주는 분,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잔소리하는 분. 잔소리하는 분, 그리고 뻔뻔하게 제가 쫙쫙쫙 밀고 가볼게요. 자, 그 요새 부캐가 인기잖아요. 그죠? 뭐 싹쓸이도 있고 우리가 사랑에 맞이하는 그 우리 김신영 부캐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이모 아니야? 무슨 고모, 이모 무슨 이모 있죠. 그것도 너무 재밌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해본 거예요. 그 우리 큐사감님은 정말 이렇게 교양 있는 잔소리 되게 좋잖아요. 그죠? 좋지. 그리고 저는 정말로 잔소리가 요새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투덜대고 혼내고 이런 것만 있지 정말 이렇게 잔소리라는 게 애정으로 없으면 하는 안 거잖아요. 하지. 에너지가 네, 쓰이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도 참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잔소리하고 살아오시느라고. 고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깔아준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맞아요. 내 한 몸 깔아서 맞아요. 딱 밑바탕 대주는 거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쭉 그렇게 위로 살아오신 헌정 분들이잖아요. 방송 이런 거야. 네. 아니 왜냐면 오늘 우리 해볼 얘기가 선배가 갖춰야 할 미덕.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후배들한테 뭐 이런저런 나름의 좋은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으나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잔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애정을 담아서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그냥 우리끼리 막 해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여러분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거니까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이제 후배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후배들 입장에서는 뭐 저희를 비롯한 선배들이 선배로서 갖춰야 할 미덕이 뭘까? 또 그리고 우리 후배들도 또 이제 선배가 되실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 여기서 제일 선배가 미덕을 한번 베풀어 주시죠. 선곡 날려주시죠. 네.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선배가 후배였던 시절에는 어떤 선배가 좋은 선배였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가 되고 싶으셨어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선배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호칭으로 따지면 저는 조직에서 차장, 부장으로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평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그랬는데 하도 부장들에 대한 그 혐오스러운 반응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 시트콤 한번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 꼭 해보고 싶어요. 왜 네. 부장이 어때서 정말 그래 나 부장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 서로를 이해할 필요도 많이 없긴 하겠지만 그 부장들은 또 부장들만의 어떤 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이해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이제 간극이 벌어지긴 할 텐데 네, 좀 헤매고 있는데요. 저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너희들은 어떤 선배들이 제일 정말 X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보는 것도 너무 싫어할 것 같은 거야. 요즘 친구들한테. 이상해. 이상한 물어보지 거지. 마.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안 돼. 그냥 선배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싫었던 선배들 있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돼. 근데 이제 그게 뭐냐는 좀 세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은 안 변하잖아요. 왜 저도 똑같을 거라고. 네, 며느리들이 생각이 다 들어요. 시어머니 돼서 뭐 그렇게 돌고 네. 돌아가는 그런 스펙트럼처럼 그냥 우리가 싫어했던 선배들 같은 것만 그것만 좀 안 하면 뭐 이렇게 덜 이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요. 그게 뭘까는 얘기를 하면서 풀어보면 또 나올 것 같아요. 선배로 오래 계셨잖아요. 그 이제 선배라는 단어 자체가 그 쌍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선배, 후배,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 뭐 상사, 부하, 요거랑은 조금 또 느낌이 다른 말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배, 후배라는 서로 이제 그 용어도 용어지만 마음속에서 정말 선배, 후배라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좋은 관계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형식상 선배, 후배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상사와 부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뭐 아무한테나 뭐 내 선배야 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드는 거는 정말 선배여야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이제 첫 직장 같은 경우는 호칭 자체가 그냥 선배 후배여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첫 직장 신문사.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면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첫 직장은 선배 후배라는 관계로 형성되는 조직이었고 두 번째 직장은 정말 이제 큰 기업이다 보니 상사 뭐 부하 이런 관계가 훨씬 더 컸죠. 그래서 선배 후배라는 용어 자체도 쓰면은 좀 이상해지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서 근데 그 호칭에 따라서 사실 관계 설정도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선배 후배 조직에 있다가 상사 부하 조직으로 가니까 상사가 되면 되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사 부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상사 입장에서는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선배 후배 조직은 내가 뭐 연배가 높다 아니면 뭐 내가 선배다라는 이유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선배가 야 선배인데 선배가 왜 저래라는 그런 게 이제 베이스로 깔리는 데 비해서 상사라는 거는 부하는 상사에게 그냥 그냥 자동으로 해야 되는 계급처럼 넘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갔을 때 물론 이제 조직을 이끈다라는 측면에서 책임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한 면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 회사는 직급 자체가 그냥 다 뭐 있긴 하지만 많이 없어지고 다 뭐 있죠. 님자로 통일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뭐 연공서열 파괴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뭐 나보다 먼저 들어오고 경력이 많으면 이제 선배가 되긴 하는 건데 그럼 요즘 친구들한테는 선배라는 개념은 거의 많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뭐 그럼 먼저 그쵸? 있지요? 사회 예. 먼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업무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 업계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자 선배들이 뭐 남자 선배들은 저는 뭐 어쨌든 뭐 저희 업계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다 보면 이렇게 정보 공유를 잘 안 해요.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본인의 자리를 후배한테 그래서 모 문화재단에 이제 오랫동안 연주자를 이렇게 케어했던 어떤 뭐 선배는 팀원들한테 팀장이죠. 팀장이 팀원들한테 그 연주자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공유를 안 하고 본인이 움켜쥐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 그냥 손발만 시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뭐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일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커야 되는데 네, 자연스럽게 그죠? 커야 되고 결국은 이제 다 나눠져서 일을 하고 본인이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럼 그 조직도 못 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사실은 이 문화 쪽이 뭐 엄청나게 어떤 기업의 중추 역할을 하거나 사실 그런 분야가 아니잖아요. 문화 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뭐 이렇게 홍보나 프로모션이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운영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이제 사실 회사에서 보기에는 그냥 그 조직이 그냥 굴러가기만 해도 대부분 돈 쓰는 조직이고 뭐 돈을 벌어오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이제 쓰는 조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 선배들이 이제 제 또래들인 거죠. 부장이든 팀장이든 본부장이든 이렇게 된 친구들이 좀 후배들을 키워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머리에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그 상명하복의 어떤 문화를 군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싫어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네트워크가 되고 해가지고 그걸 적절히 잘 활용하는데 여자들은 본인들 왜 혼자만 잘하는 거에 대한 얘기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후배를 안 키우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배를 키워줘야 돼요. 회사 차원에서도 손해고 네. 그게 어느 순간 가면 본인한테도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내 자리가 위협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못 믿어서 아니, 제가 보기에는 협업의 경험이 많지 않은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개인의 특성도 좀 있죠. 캐릭터에 따라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어떤 후배를 확 좀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키워주고 막 그런 대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남자 선배들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여자 그렇죠. 선배들만 뭐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제 여자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많은 문화예술단체에 이제 여자 대표들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간간히 그 직원들이나 이제 팀원들한테 듣는 얘기를 이제 저도 들어보면 저희 직원들도 어디 가서 얘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선 선배가 갖추어야 할 미덕은 후배를 도와주고 키워주고 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근데 왜 그거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선배의 뭐 역할을 어쨌든 갖게 됐어. 뭐 팀장이 됐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본인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제가 그런 경험치가 있으면 또 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되는 게 네.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나도 뭐 굳이 뭐 받은 게 없는데 나는 왜 그래야 돼? 뭐 내 일만 잘하면 되지. 너는 네 일 잘하고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은 원래 그렇게 더불어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미덕이야. 그냥 그건 건지 아니면 정말 아니, 이제 실리적으로도 길게 보면 결국은 네. 그게 큰 뭐 우리 뭐 전투냐 전쟁이냐 뭐 하는 그 전쟁터라는 게 뭐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그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그 이득이 되는 거냐. 그렇죠. 팀워크라는 게 생겨야 되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저는 조직 안에서 개인으로 일하면서 조직과 같이 협업을 하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못 믿어서 일을 안 주는 후배들도 있지만 작정하고 정보 공유를 안 하는 건 회사 차원에서도 본인한테도 마이너스인 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돌아가게 해야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알아야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제가 윤 언니가 하는 뭐 방송도 그렇고 박군이 하는 방송도 그렇고 보면서 열렬히 응원을 하는 정말 너무 재밌어도 하고 아무런 사심 없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지만 내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회사 안에서 저도 가끔 이거 내가 해서 좀 더 나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요. 그리고 빛나는 기획 같은 경우는 갖고 가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 선을 잘 지켜주는 게 선배 도리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 중에는 뭐 후배를 안 키워주는 선배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후배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연배가 낮은 친구들 좀 이해가 안 가는 말 중에 하나가 선배가 없어서 배울 게 없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선배한테 뭘 그렇게 많이 배웠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뭘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상황을 보면서 이거저거 해보면서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배워가고 싶고 이런데 이제 중간 연차가 없다 보면 그 과정이 없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선배들은 개인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조직에서는 공유도 해주고 뭐 키워주고 말고도 아니죠. 그냥 뭐 각자 일을 맡아서 하는 n분의 1씩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또 선배들이 이제 나는 선배로서 어떤 욕을 먹었을까? 그걸 누가 대놓고 너는 이래 이래서 후배들이 널 싫어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를 싫어했을까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선배의 미덕 중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누구나 뭐 후배일 땐 후배로서 또 민폐 끼치기도 하고 선배가 되면 선배로서 또 미운 짓 하기도 하고 욕먹는 짓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자기들이 생각을 한 번씩 해본다는 거. 그래서 전 직장에서 정말 제가 마음으로 응원해줬던 이제 뭐 후배죠. 뭐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일도 너무 잘했고 뭐 나는 저 친구가 너무 좋고 쟤도 저를 너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그게 선배 좋아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할 때 늘 결과물도 좋고 믿을 수 있고 뭐 언제나 그런 과정으로 쭉 지나왔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몇 년 만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물론 회사를 떠난 사람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야 될 이유는 없겠죠. 뭐 그럴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안부를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기대를 제가 하고 있었던 후배였어요. 근데 전혀 모르게 그냥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직장도 옮기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의 인생에 뭐 도움을 떠나서 그냥 나이 차이를 떠나서 그냥 연락은 하고 지낼 수 있고 좋은 일 있을 때 그냥 좋아해 줄 수 있을 정도라고 우리 모두 그냥 그런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 근데 어떤 포인트였을까? 나랑은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다시 뭐 연결을 시킬 것도 없고 일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싸해지는 얘기이긴 한데 기대하지 말고 살아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섭섭하게 했거나 내가 싫어했던 선배는 누구였을까? 그 선배는 저를 마냥 어리게 보고 약간 그런데 저는 그 선배를 상사로서 좋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고 예의를 갖췄는데 그 선배는 안 그렇다라는 걸 어느 순간 느끼게 된 것부터 저도 마음을 접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후배한테 있고 다 나타날 때 뭐 진심으로 업무적으로 얘기하고 너무 개인적인 거 질척거리지 않고 공과사를 좀 잘 정리하고 쿨해. 뭐 또 이렇게 여기. 가는 수밖에 선배는 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부장이 그냥 욕먹는 자리이듯이 어떤 면에서는 선배는 굳이 누가 좀 더 뭐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준다라고 하면 후배보다는 어쨌든 선배가 그냥 그 역할을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맨 위에 있는 소나무는 밑에가 다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보이는 사람이 이해를 속상해도 접어주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제 그게 참 이제 큰 이제 그릇이 되는 건데 참 그 순간순간은 좀 힘들죠. 그게. 그래서 저는 그 YB 모임 같은 걸 하거나 이런 걸 보면 뭐 인생에 뭐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 그런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살면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네트워크고 이렇게 보자면 그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마인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우리 박군께서 말씀해주시고 또 큐사감님이 더불어서 말씀해주신 어쨌든 선배는 후배들에게 좀 뭐 나눠주고 어쨌든 이끌어주고 또 팀플레이라는 그런 거를 좀 그냥 알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그런 얘기 바람직하죠?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하기도 해요. 저는 지금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조직에서 제가 늘 제 시간에 잘 출근하는 게 늘 직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선배들은 뭐 회사나 뭐 그런 걸로 욕 먹는 게 월급에 포함이 돼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뭐 위로 받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상심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이니까 기대를 하는 거 정도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아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뭐 이제 팀 플레이하는 그런 선배의 미덕을 갖고 보여주는 거 그런 아니, 거는 뭐 좀, 저는 또 되게 그 대표가 직업이었잖아요. 그 어린 나이부터 직원들이랑 일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어떤 때는 좀 빈정도 상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결국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선배들이 후배라는 이유로 밥도 많이 사주고 커피도 얻어먹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그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후배들한테 직원들한테 갚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밥 사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결국은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한테 안 돌아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온다고 저는 약간 믿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후배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가 크면 다 보인다고. 애들은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래 너희는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막 이렇게 그냥.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어떤 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안 배웠나? 이걸 생각을 못하나? 이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냥 모르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드라이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접고 가고 그냥 크게 그냥 개의치 않는다.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내가 끌고 가 약간 이런 게 있고요. 그랬는데 그걸 보답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럼 마음을 너무 고맙죠. 그럼 너무 예쁘고 좋아서요. 너무 어떤 고맙죠. 식으로든 꼭 상을 내려요. 그 사람은 알든 모르든. 그리고 그걸 이제 모르고 분해서 모르든 내가 싫어서 모르든 그런 녀석은 절대 챙겨주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제가 없어요. 예. 어쩌면 훨씬 더 뒤끝이 장렬하는 걸지도 몰라요. 왜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네, 맞아요. 거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궁금했어요. 네. 후배들이 뭐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배한테 뭐 일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직접적인 남자 상사 선배가 있어 본 적이 그러니까 한참 일을 해야 될 때는 한 30대 이럴 때는 없었었어요. 어때요? 남자 상사와 여자 상사는 좀 달라요? 선배? 그게 일단 여자 상사의 수 자체가 좀 적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그 소수의 저의 경험치가 일반화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에 우리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풀링이 많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런저런 사람을 이제 겪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가 되는데 풀링이 작으면 이게 이제 유일한 경험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저 여자 상사분이 나의 유일한 경험치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 사람 이 꼴 여자 상사는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저도 힘든 경우도 꽤 있었고 반대로 이제 제가 또 그런 상사이거나 선배였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럼 또 그 사람들도 저한테 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배들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걸까요? 그게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제 선배로 살아온 세월도 꽤 되지만 제가 이제 선배가 되어 가면서 문득 제가 어릴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했던 게 제가 대단히 막
막 훌륭하다, 좋은 선배다 생각을 하지조차도 않았던 대상인데도 그래도 그때 그 선배가 그렇게 해줬던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고마운 일이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릴 때는 막 속으로 등수 매기잖아요. 저 선배는 뭐 이런데 이 선배는 뭐 이렇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선배는 선배였구나. 그때 많이 나한테 접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거 이제 들면 나도 뭐 가끔 이제 서운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뭐 쟤는 또 저 때는 저런 게 당연히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꾹 참죠. 억지로 누르면서 이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결론은 어른이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재다, 꼰대다, 뭐다, 라떼를 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지엽적인 것들이고 아재면 어때? 뭐 나름 귀여운 아재면 되는 거지. 꼰대면 어때? 그냥 웬만히 또 통하는 꼰대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거 같거든요. 거기에 뭐 꼭 나이를 떠나서도 뭐 꼰대스러운 사람도 있고 뭐 답답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유머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관계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선배는. 왜냐하면 이제 상황에 따라 그리고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후배들이 지금 진짜 이해 못할 새로운 신세대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맞춰서 뭐 예전처럼 일일이 어떤 친구는 붙잡고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냅두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일일이 어떻게 다 맞춰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크게 봤을 때는 그 어른 역할을 할 때 어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닐 때는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 그냥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큰 그림에는 별 그러면 본인이 겪었던 최악의 이런 거 진짜 싫었던 선배가 떠오른 사람 있어요? 다 잊어버렸나? 저는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꼭 5시 그러니까 외근을 많이 하시고는 5시 45분이나 50분쯤에 들어와. 만두를 사갖고 들어오셔서 회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런 만두는- 선배는 절대 되지 맙시다. 저는 사실은 만두 먹고 싶네. 그때 20대니까 얼마나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6시에 나갈 준비.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공연하는 회사니까 공연 없는 날은 얼마나 그쵸. 막 나가고 오랜만에 싶잖아요. 일찍 가고 싶을 수 있는 근데 날인데. 꼭 진짜 내내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해요. 혼자서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외근하고 막 누구 만나고 그러셨겠죠. 근데 그래도 꼭 본인도 미안해서 그래서 만두는 사갖고 온 근데 거야. 꼭 5시 40분에 50분에 오셔서 회의하자고 하면 그때 회의하면은 일단 한 3, 40분 훅 지나가죠. 그것도 그거지만 회의에서는 뭐가 나와요? 난 할 어떤 일- 분일지 알겠네. 아, 할 진짜? 일이 나오잖아요. 할 일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날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퇴근길에 내일 할 일을 산더미처럼 던져주면 받고 참 가면 불편하죠. 가는 머릿속에서 저는 그때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도 서툴지 일머리도 없지 막 이럴 때인데 할 일이 머리에 잔뜩 들어와서 뭐 7시 넘어서 8시 가까이 퇴근을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무겁죠. 무겁잖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퇴근을 할 때는 잊어버리고 싶은데 꼭 그때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토요일 밤 한 10시쯤 11시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상사이셨던 분이 참고로 뭐 첫 번째 직장이었을 때예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유일하게 사실은 신문이 안 나오는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밤에 그것도 그래서 저는 무슨 긴급한 상황이 생겼나 보다 했더니 이분은 그날 뭐 하루 종일 뭐 신나게 여기저기서 뭐 골프도 치시고 노셨던 것 같아요. 퍼뜩 뭐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월요일 날 해도 되는 출근했을 때 얘기인데. 해도 되는 얘기야. 근데 이분은 지금 자기 머리를 비우고 싶은 거야.
저 가끔 그러는데. 아, 반성합니다. 아니야. 근데 네. 이게- 직원분들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왜 저도 이렇게 막 뭐가 많을 때 이때 전달해 놓고 까먹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 머리 비우기 위해서 근데 그런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그럴 사안이 아닌가요? 아니었어요. 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거 음. 다 이해해요. 저도 뭔지 알기 때문에. 와, 그거는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그 만두 사갖고 오신 분하고 큰 맥락에서는 비슷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저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선배는 그런데 이제 저의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상사가 되고 이제 부하들한테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그걸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 너무 신경을 쓰는 거야. 음. 사실은 이때 그냥 딱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시키고 뭐 이래도 되는데 지금 쟤는 일하는 상황이 지금 어떤가 이게 한두 명 세세하게. 있을 땐 괜찮은데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제 일하는 속도와 패턴과 이거를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미안하지 않게 제가 미리 준비될 수 있게 그거를 딱 해가지고 제가 하니까 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 맞아요. 자연스러운 네.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거는 그때 경험했지만 지금 있어도 싫은 선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했던 선배만 안 되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그러니까 후배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선배가 구는 것도 피곤해하고 맞아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네. 일이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 어떤 순간은 왜 그냥 선배가 결정해줬으면 하는 순간들도 그렇죠. 분명히 네. 있는데 선배가 너무 옵션을 본인들의 또 많이 줘. 옵션을 많이 주면 그것도 또한 힘든 일이거든요. 좋은 얘기다. 옵션을 많이 주는 선배도 힘든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그냥 딱 결정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불확실성이 가장 주식 시장을 흔드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 못하는 선배냐, 뭐 인간성 나쁜 선배냐 이런 얘기 늘 그냥 둘 중에 하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체로는 일 못하는 선배랑은 더 일을 못하겠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 걸 보면 결정할 때는 결정을 해주고 맞아요. 지시할 때는 지시를 하고 일은 또 일이니까. 예. 네. 우리가 뭐 친목 도모하려고 만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상식적으로 네. 그다음에 어른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전 반성 많이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뭐 그때 특히 일로 만나면 부닥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농담 비슷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팀장은 옆 부서 팀장이고 맞아요. 그런 거고 실제로 부딪히면 또 다른 또 거잖아. 옆집 남자 나오나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상사는 조직에서 못 나가는 상사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그래. 힘들어지는 이제 그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서글픈 면들인 건데 이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선배 되는 일이 쉬운 거는 아닌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틀에서 내가 그래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믿고 의지하고 어른이 되는 거.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저 사람한테는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이게 진짜. 잘 이상한 조직일수록 되게 조용하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투닥거리고 서로 말이 오가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사실은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네요는 이게 그러네. 말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선배가 되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지갑 잘 열어주는 선배가 에이, 맞아. 참 좋죠. 맞아. 그리고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싫어해요. 말 많이 우리도 말 하자. 그만할까요? 그만해요. 우리 개구리 네. 올챙이적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네. 우리 또 이 미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생각나면 네. 또 또 해요. 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네. 어, 그래도 혼나는 것보다 혼내는 게 재밌으니까 다음에 후배들 얘기 또 한번 그래요. 해요. 한번 다음번에는 후배 한번 이런 후배가 좋다. 뭐 당찬 이런 거. 후배 한번 데리고 와서
이런 후배가 좋다 한번 음. 청문회 한번 해볼까요? 난 뒤늦게 생각났어. 오늘 한번 결정 해주세요. 다르고 내일 결정 다른 상사는 아유. 최악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갑질하는 상사. 그러니까 아유, 클라이언트도 아닌데 우리 조직에 있는데 음. 클라이언트 갑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결정과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우리 네. 다음에 그거 한번 해요, 진짜. 음. 나 이런 갑질 당해봤다. 아, 나 정말 좋네요. 여기 또 깔아주기 아. 들어갑니다. 나 정말 또 막걸리 마시면서 근데 여기 을 아니세요? 저 을이요? 갑이시잖아요. 갑이시잖아요. 네, 죄송해요. 아우, 저는 을도 해봤죠 나름. 그러신가요? 나름 뭐 네. 이렇게 해봤고요. 네. 저의 인생은 을의 인생이었습니다. 병도 해봤고요. 정도 해봤고요. 언젠간 또 한번 나올 얘기 이거 한번 나오긴 진짜 나올 제가 음. 엄청난 또 음.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제가 이제 마무리로 네.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조직에 뭐 이 조직에 있을 때 만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때 투닥거리고 이래도 이 사람과 내가 그래도 괜찮은 관계냐, 괜찮은 선배냐, 괜찮은 후배였냐 뭐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어디서 또 만나는데 그냥 또 그때 시간은 어떻게 뭐 넘어간 거고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사이냐 아니면 지금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이냐 그게 뭐 다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는 다 또 만나고 싶어하는 선배들일 거예요. 아까 그 후배분도 아마도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아마 뭐 반갑게 여러 가지 만나지 이유가 않을까 있을 싶어요. 거고 양심적으로 그래요. 우리 오늘 네. 그럴게요. 자, 여러분 우리 좋은 선배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게요. 우리 후배들이 잘 되는 그날을 위해 선배 노력 엄청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짜 언니들.